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학생들 어떤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취업 준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멘탈 관리인데 네. 더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안정을 바라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안정이 되는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계속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항상 직무에 대한 속 시원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또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영업과 관련된 직무를 가져오셨다고요? 네, 사실 여기 직무역량연구소에서 가장 많이 다룬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영업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중에서 근데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사실 네. 남아있다고 표현하기도 좀 아쉬울 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기술 영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기술 영업. 네. 이제 기술 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이 기술 영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좀 알고 갈까요? 네, 기술 영업은 사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직무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는 건데요. 우리 이제 기술력으로 영업을 한다는 얘기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B2B 영업을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B2B, B가 이제 비즈니스를 뜻하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네, 정확합니다. 반대 역시. 개념은 B2C, 예, 맞아요. B2C는 비즈니스 예. 투 컴퍼니인가요? 커스터머. 커스터머. 예, 정확하시네요. 제가 서단계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B2B 영업의 쉬운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요. 예,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우리 휴대폰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네. 네. 우리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B2B는 휴대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휴대폰 만드는 제조사에 공급하는 것을 B2B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도 있고 또는 반도체 장비도 있고 그 부품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가 만들기 위해서 제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제조 라인에 반도체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장비를 공급하는 또 업체가 있어요. 그럼 그 업체가 삼성전자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계약을 이제 만들어내고 장비를 납품하는 것을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는 네. 우리가 휴대폰을 직접 구매하는 걸 이렇게 네. 예시로 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상품이나 제품을 산다거나 또는 이커머스에서 모바일로 주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B2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업과 이렇게, 관련된. 네. 이렇게 B2C를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B2C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B2C를 설명. 예. B2C가 대표적으로 우리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백화점이나 아니면 이커머스에서 주문을 직접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다른 이제 C 커스터머죠. 그래서 고객을 직접 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차이죠. 다시 말하면 대상의 차이인데요. B2B는 우리 이제 우리가 기업인데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을 성사시킬 거냐, 아니면 네. B2C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직접 판매를 할 거냐 이 대상의 차이가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업 관리나 영업 지원 직무 또 기술 영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네네. 말씀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영업 직무는 정말 많이 다뤘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 이제 영업 지원이나 영업 관리와 기술 영업의 중요한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궁금해요. 그래서 보통 영업 지원이나 영업 관리는 우리가 보통 많이 보고 있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걸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런 유통망이나 물류는 이제 인프라나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업 지원이나 영업 관리 직무 담당자는 이런 것들을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관리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 관리나 영업 지원 담당자가 사실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는 있죠. 근데 사실 대단히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공학적 지식 아니면 이학적 지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진 않고 제품에 대한 어떤 특성이나 아니면 고객에게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득을 이제 설명을 하는 정도인데 반면에 기술 영업은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영업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판매이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에 이제 어떤 이제 깔려 있는 공학적 지식 또는 이학적 지식 이런 지식들을 깊이 있게 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재판매나 계속해서 마케팅이나 기술 영업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연결성이나 파급력이 기본적인 영업 관리나 영업 지원하고는 굉장히 좀 스케일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술 영업과 유사한 어떤 패턴을 좀 보면 제약 영업하고도 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약회사 영업직이랑 비슷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오히려 이제 마트에서 공급되는 어떤 제품을 관리하는 영업 지원보다는 영업 관리보다는 제약 영업과 비유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의약품을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상품에 대한 특성만 가지고 먹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이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기술 영업하고 비슷하다 볼 수 있고 네. 다음에 이제 제약 영업 담당자가 뭐 로컬 약국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대학 병원에서 대학병원 영업을 하는데 이때 그냥 뭐 제품을 가지고 와서 이걸 뭐 팔아주세요 하기보다는 계약을 성사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기술 영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장비 하나나 제품이 있을 때 이것들을 더 뭐 큰 스케일이 큰 제품을 만드는데 조립하는데 제조하는데 공급하기 위해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스케일 측면에서도 비슷하다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다른 영업 관련 직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기술 영업의 주요 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기술 영업의 대표적인 업무 영역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네. 첫 번째는 솔루션 영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유지 보수 영업, 마지막에는 이제 통합 사업 영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 영업. 새로운 정말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라서 네. 이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세 가지 영역 중에 가장 첫 번째 영역인 이유도 있는데 네. 우리 솔루션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기술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원하는 기술을 공급해주고 뭐 관리해주고 대응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비슷한 직무로 솔루션 엔지니어 또는 솔루션 엔지니어, 테크니컬 엔지니어 이런 직무가 있는데 비슷한 어떤 이제 특성의 업무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장비를 우리 회사가 다른 기업을 통해서 샀는데 제가 이제 B2B의 비즈니스 고객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제가 그 제품을 사용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에 대한 어떤 대응을 직접적으로 컨택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유지 보수 영업은 어떤 영업을 말하는 거죠? 네, 유지 보수 영업은 가장 뭐 쉬운 예로 우리가 뭐 냉장고를 샀는데 또는 네. 노트북을 샀는데 고장 났어요. 그럼 아. 이제 AS 받는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제공받은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조치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또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직접 이제 이런 기술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유지 보수 테크니컬 엔지니어 또는 우리 솔루션 엔지니어 담당자들이 와서 대응을 해주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장비가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가서 조치를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통합 사업 영역 네네. 어떤 겁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존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규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뭐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네. 이 기술 영업 측면에서 보면 신규 사업을 기업에서 회사에서 새로 발굴한다는 뜻은 새로운 기술을 좀 개발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했을 때 또는 이와 연결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착수할 때 새로운 고객을 좀 발굴해야 될 때 그런 이제 직접적인 영업 활동을 세 번째 우리 통합 사업 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기술 영업 직무의 주요 업무들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기술 영업 직무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너무 많아서 네. 이미 취준생들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매력을. 네네. 사실 보통 이공계 취업준비생 분들은 기본적인 우리 이공계 직무에 집중을 기본적으로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생산관리, 품질관리, R&D 뭐 이런 거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많이 뽑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20% 이상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 일자리가 또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집중을 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그냥 막연하게 이공계 전공했으니까 그쪽 많이 뽑으니까 간다라고 해서 많이 몰리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R&D 직무 할 때도 여러 번 또 살펴봤지만 네. 내 성격이 그 직무에 얼마나 잘 맞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를 들면 R&D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뭐 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기보다는 뭐 테스트를 진행하고 연구해서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도 성격이 맞아야 되는 건데 비슷하게 기술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영업도 영업적인 어떤 성격이 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전공 측면에서 좀 유리한 이공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제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좀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우리 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R&D 같은 경우에는 학사 채용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적으로 많이 뽑는 이공계 직무를 준비하다가 이게 근데 과연 나랑 맞을까 고민을 좀 기피한 친구들이 우리 이제 기술 영업에 관심을 좀 많이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공 무관이라고 보통 나와 있더라고요. 네. 채용 맞아요, 공고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공계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채용 공고에는 전공 무관이라고 나와 네. 있어요. 기술, 영업, 또 영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뽑긴 뽑죠. 근데 물론 전체 이제 실제로 채용되는 어떤 티오 중에서 이공계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채용이 되고 뭐 준비를 좀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잘한 비전공자도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뭐 이공계 전공자들이라 해도 뭐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약간 지원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다른 직무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기술 영업은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해당 제품이나 뭐 기술이나 서비스 또는 어떤 그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좀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네. 이 조사를 사실 깊이 있게 보통 하지 않죠. 그래서 전공자도 마찬가지고 비전공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직은 그 뭐 기술 영업 직무를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실제 면접장에 갔을 때 또는 자기소개서 쓸 때 내가 기술 영업 담당자가 됐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준비를 해야 합격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들에서 채용을 많이 하나요? 네, 어떤 분야에서? 예, 가장 많은 부분은 사실 이제 뭐 어떤 뭐 시장 영역이나 어떤 네. 일자리 수로 봤을 때 반도체 산업이 좀 크긴 해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것도 있는데 우선 반도체 산업을 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삼성전자와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에 우리 반도체를 제조하는 라인이 있을 때 여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대부분의 장비들은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제 좀 개발이 좀 앞서 있는 나라에서 개발한 장비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반도체 장비 업체가 가장 좀 대표적인 어떤 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느 회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ASML이라고 하는 장비 업체도 있고 다음에 뭐 램 리서치 그리고 AMK 있는데 ASML은 우리 반도체 공정에서 우리 어떤 반도체 칩의 패턴을 화학적으로 입히는 리소그래피라는 공정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 기업도 굉장히 뭐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고 예. 다음에 우리 취중생들에게 인기도 많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공정에서 우리 시각 공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도 이제 있습니다. 다음에 또 AMK라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코리아라는 기업도 있는데 네. 이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실제로 종합 반도체 회사 영업을 해야 되는데 네. 기술력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업을 좀 잘하려면 이 기술 영업 담당자가 그 기술력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반도체 장비를 충분히 공급하고 대응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요구하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이 채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뭐 글로벌 기업 중에 아마 많이 들어보신 지멘스랑 ABB와 같은 회사도 많이 있고 아세요?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지멘스 그거 아닙니까? 제약 하시는. 네, 제약 쪽도 많이 있는데 그쪽보다는 예. 이제 어떤 제어 쪽, 정기적인 제어를 개발해 주거나 예. 헛다리 아니면 짚었네요. 예. 아니면 네. 이제 그 전자 제품을 직접 개발하거나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어 쪽에 예. 좀 강점이 좀 있는 회사고요. ABB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공계 쪽을 좀 보면 대부분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나 어떤 제품들이 기계적인 특성 또는 정기적인 특성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능적으로 제어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에 통신적으로 제어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죠. 최근에 뭐 AI나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지멘스와 ABB와 같은 회사도 있고요. 네네. 또 방금 말씀하신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IT 산업이나 요즘에 인기가 많은 유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최근에 이제 기술 영업 담당자들을 좀 많이 뽑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기술력을 얼마나 많이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좀 펼칠 거냐 거기에서 중요한 게 영업이 되기 때문에 많이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뭐 IT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관련 지식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제약 영업 같은 경우 저 아는 형이 네. 그걸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약대 출신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관련 전공적인 지식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닌 건가요? 그래서 뭐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변에 보면은 비전공자인데 뭐 합격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네. 많진 않죠. 왜냐하면 전체 TO에서 물론 채용 공고에서 전공 무관이라고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합격생 전체 모수를 보면 그래도 관련성이 좀 높은 그래요? 학과의 합격률이 좀 높은 편이긴 해요. 근데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채용 프로세스에서 더 많은 준비를 좀 했을 거라고 보고 다음에 실제로 뭐 또 주변에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입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제약 영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보는 게 논문, 의학 논문을 가장 많이 보고 그 어떤 이제 의약품에 대해서 개발 단계부터 실제 뭐 임상 실험을 포함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그리고 효과까지 깊이 있게 어떤 연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그런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입사 이후에도 이런 트레이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비전공자의 비율이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뭐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드물죠. 비전공자의 합격률이.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지독하게 준비한 우리 비전공자들이 좀 합격률이 좀 높고 지독한. 예, 전공자 위주로 좀 합격자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공자여도 이 직무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네. 비전공자는 정말 이제 면접장에서 비전공자인데 이렇게까지 해봤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봤어라고 할 이렇게 지독하구나. 정도로. 뭐 네. 이런 느낌. 그렇죠. 특히 알겠습니다. 영업 직무는 여러 번 다뤄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성격이잖아요. 네. 예, 성격적인 부분을 검증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성격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성격 검증 그럼 어떻게 하나요? 사실 아직까지는 뭐 면접으로 이제 하고 면접으로.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면접장에서 좀 압박 형태의 상황을 부여해서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를 좀 많이 면접을 제시하는 편입니다. 나연 MC 같은 성격은 어떨까요? 영업은 네, 알겠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어려운데 영업은 조금 힘든가요? 네, 영업이 여러 가지 영역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강점을 분명히 발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 우리. 적극적이시잖아요. 적극적인 성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좀 이렇게 영업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고 좀 제시하려고 하고 네. 다음에 다시 찾아가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제약 영업과 기술 영업을 좀 비유했는데 네. 우리 제약 영업을 하시는 분을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 영업을 했을 때 의사와 사전에 계약을 하고 사전 약속을 하고 가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 환자와 환자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열정이나 어떤 끈기나 성격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비유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알겠습니다.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네. 저는 약간 성격 있는 편이라서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비전공자의 입사 사례 네. 학생들 중에 대표님 가르쳤던 학생 중에 사례가 있다고요. 그거 좀 네네.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2학년 되면 네. 이제 고민이 많이 이제 되기 시작하죠. 과연 이 전공이 나랑 맞는 거냐라고 그렇죠. 해서 이 전공을 살릴 거냐 안 살릴 거냐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일찍 좀 준비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공계는 아닌데 기술에 좀 관심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공계는 아닌데 예, 근데 영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영업 말고 저는 어떤 이제 세상의 변화에 관심이 많고 어떤 신제품에 관심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전자제품 쪽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자제품 쪽을 조사를 하기 시작하더니 2학년 때부터 자기가 이제 노트를 하나 만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계속 조사를 해 나가면서 이제 업체를 좀 이제 좁혀 나갔죠. 기업을 좁혀 나가면서 그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을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갔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형태로 좀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비전공자가 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뭔가 제시할 게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시할 만한 게 이런 포트폴리오인데 단기간에 준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것들을 이제 보여줬을 때 좀 효과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좀 떠오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포트폴리오 정도가 뭐 노트나 그런 게 어느 정도 몇 권이었나요? 그 친구는 이제 2권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이 2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오래 전부터 왜 특히 어떤 부분에 나는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서 또는 어떤 부분에 나중에 이 기업에서 이 산업에서 기여를 하고 싶기 때문에 했다가 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증거물,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식은 당연할 것 같고 또 역량도 중요하잖아요. 기술 영업 직무자가 되기 위한 역량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방금 그 성격적인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뭐 성격은 약간 이제 포괄적인 형태가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직무 요구 역량인데요. 네. 네. 기술 영업은 아무래도 이제 직접 사람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네. 대인관계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기본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량을 고객사, B2B라는 영역이나 관점 측면으로 좀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업 간의 경쟁에서 또는 제품 간의 경쟁에서 내가 기술 영업 담당자로서 무엇으로 경쟁에서 승부할지를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녹이거나 아니면 대인관계 능력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제가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라고까지 구체적인 고민을 좀 하는 게 좀 중요하고 결국에 이런 의견 제시를 하는 거, 고민했던 것들을 구체화해서 말하는 게 여러분이 우리 고민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안 되는 게 구체성이잖아요. 예, 이런 네네네. 것들을 좀 준비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 다음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우리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가장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 네. 반드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기술적인 부분, 제품적인 부분, 또 서비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프로세스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분석적 사고 능력인데 분석적 사고. 예, 이 분석적 사고 능력은 아무래도 문제 해결 능력하고 중요하게 이제 연결이 되겠죠. 장비나 아니면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여기서는 사실 더 이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어떤 능력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의 라인에 있는 생산 관리나 품질 관리 담당자가 분석을 할 때면 인풋과 아웃풋에 있는 데이터 위주로만 사실 분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 영업 담당자는 사실 제조업부터 같이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인풋부터 아웃풋, 그리고 이 아웃풋 이후에 물류 공정을 포함해서 우리 고객에게 기업 고객에게 갔을 때 그 고객에게 가는 과정도 분석을 해야 되고 다음에 어떤 장비가 그 어떤 라인에 포함돼서 제조가 됐을 때 그 과정의 데이터도 뽑아서 또 분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적 사고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네. 이런 능력이 있어야 중간에 필요한 분석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중간에 고객이 실수할 수 있는 시행착오도 빠르게 좀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추진력과 협상력이 좀 요구되는데 우리 중요한 어떤 성과나 결과물 중에 하나가 협상력이기 네. 때문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협상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진력을 좀 발휘하거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어떤 이제 역량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역량들 쭉 알아봤고 그렇다면 좀 이 취준생들이 갖춰야 할 필수 자격증이나 좀 유리한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네, 사실 기술 영업에는 막 딱 정해진 자격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뭐 사실 다른 지원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것은 뭐 교육을 추천합니다. 네. 우리 기업에서 관심이 있어 하는 건 결국에는 어떤 이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한 이제 사전 준비고 우리 취업준비생 분들이 도전할 영역은 대졸 공채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네. 경력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품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기술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하는 부분 또는 이게 개인적으로 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관련된 교육을 좀 검색해서 찾아보고 들어보는 과정 또는 뭐 전직자나 현직자를 만나봐서 실제 살아있는 어떤 제품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을 좀 추천을 하고요. 다음에 경험적인 부분에서는 제조 분야를 좀 경험해보면 좋습니다. 물론 그 해당 분야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분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제조 분야의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과정 또는 이게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좀 경험해보면 그런 어떤 맥락이나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들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술 영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삼성전자나 ASML이나 뭐 SK 하이닉스나 다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영업 현직자로 일을 하려면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외국어 능력입니다. 실제로 뭐 반도체 장비 업체를 예로 들었는데 외국계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용 프로세스도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서류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면접으로 가지 않고 전화 인터뷰를 먼저 합니다. 아, 진짜요? 예, 왜냐하면 외국어 능력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ASML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ASML 합격한 이제 제가 멘토링했던 학생이 있는데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영어 실력이라기보다는 영어를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이 합격생이 합격은 결국에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전화 인터뷰하는 이제 대상에 대해서 좀 어려운 질문이 나왔는데 이제 맥락을 좀 잘 살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미세먼지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여기에서 특정 국가의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취업준비생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어떤 카테고리를 언급하면서 대답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 자기를 좀 디펜스할 수 있는데 내용이 좀 걱정돼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답변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추가적으로 더 받았고 어떻게 답변했어요라고 물었는데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이렇게 예시를 든 것처럼 어떤 질문의 주제의 답변을 컨텐츠적으로 잘 하는 것도 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그 커뮤니케이션 대상자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해당 언어로 잘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 기술 영업 직무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이건 조금 약간 사변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기술 영업직의 평균 연봉이나 뭐 근무 강도나 아니면 회사에서 뭐 승진 속도라든가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술 영업자가 되면 어떤 좀 회사 생활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뭐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기술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해당 제품이나 장비에 대해서 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뭐 나중에 성과가 뭐 계약을 많이 달성시키고 하는 게 중요한데 초반에 이렇게 성장 과정을 보면 대표적으로 뭐 ASML이나 램 리서치, AMK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중에 한 곳에 간 이제 또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장비를 직접 다뤄요. 그래서 그 학생은 저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직접 장비를 다루긴 하는데 제가 이러려고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회의감이 든 거죠. 근데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실제 현장에서 장비를 좀 수리하는 과정이나 개선하는 과정,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회사가 만드는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직접적인 기술 영업에 이제 투입이 되죠. 솔루션 엔지니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초반에는 그런 제품이나 장비나 서비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뭐 기술이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기간이 좀 지나면 성과에 따라서 연봉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계약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이후에 자신의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을 얼마나 펼치냐에 따라서 또는 새로운 어떤 뭐 계약을 따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주의라는 그 자체를 좀 즐기는 사람이 이 직무를 하면 좋겠어요. 네, 그게 뭐 기본적으로 영업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직무이기 때문에 그런 뭐 성과에 대한 어떤 뭐 자신의 뭐 성취감 이런 것들이 좀 맞는다라고 하면 이 직무가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